외적 벡터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성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A와 B의 외적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즉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OX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A 크로스 B하고 B 크로스 A는 같지 않지만 같아지게끔 하려면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A와 B의 외적 벡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외적 벡터를 정의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행렬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A1, A2, A3, B1, B2, B3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1번 문제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행렬식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의 위치를 교환해 볼까요? 즉 I, J, K 1행은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행을 세 번째 행에다 쓰고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 쓰겠습니다. B1, B2, B3로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행을 교환하면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하면 원래 주어졌던 행렬식의 값하고 같지 않습니다. 대신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까요? 외적 벡터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앞에 있는 벡터가 먼저 오고 뒤에 있는 벡터가 나중으로 가요. 즉 앞에 있는 벡터 두 번째 행, 뒤에 있는 벡터가 세 번째 행인데요. 얘가 두 번째 행이고 얘가 세 번째 행이니까 요 3차 행렬식을 외적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한다면 당연히 B 크로스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자, 그래서 A 크로스 B는 B 크로스 A의 마이너스 B한 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은 내적도 덧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데요. 외적 역시 덧셈에 대해서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외적은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앞쪽에 외적이 있던 뒤쪽에 외적이 있던 간에 여전히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요. 2번과 3번은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2번 하나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변을 계산한 것이 좌변이 나온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A 크로스 B하고 A 크로스 C를 더해버리면 왜 A 크로스 B 플러스 C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얘도 방금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3차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얘도 3차 행렬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의 3차 행렬식의 합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A와 B의 외적 벡터는 I와 J와 K, 그리고 여기는 A1, A2, A3, 여기는 B1, B2, B3가 되고요. 역시 A 크로스 C는 같은 방법으로 I와 J와 K, 그리고 A가 앞에 와 있으니까 두 번째 행에는 A 벡터의 성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C 벡터의 성분은 세 번째 행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두 행렬식을 더한다는 얘기인데요. 앞에 행렬식 단원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행렬식을 합할 때 만약에 어느 특정한 한 행만 원소가 다 다르고 나머지 행의 성분이 모두 동일하게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여러 개의 행렬식을 합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었죠. 즉 이 예문에서 보는 것처럼 세 번째 행의 성분만 다르죠. 세 번째 행의 성분만 다르고 첫 번째 행은 같고 두 번째 행도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개의 행렬식이 특정한 행만 다르고 나머지 행이 다 동일하게 될 경우 이런 행렬식을 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합할 때 우리는 모두 동일한 것은 한 번만 씁니다. 앞에 행렬식 단원에서 배웠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것들끼리만 더하면 돼요. 즉 3행1렬과 3행1렬을 더하면 B1 더하기 C1이 있죠. 3행2열과 3행2열을 더하니까 B2 더하기 C2가 되고 이거하고 이걸 더하니까 B3 더하기 C3예요. 자, 이제 우리는 위의 식을 아래 식처럼 행렬식으로 표시할 수 있던 것처럼 행렬식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물론 이거 행렬식을 벡터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일행이 IJK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벡터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이 앞에 오죠. 그리고 세 번째 행이 뒤로 가는데 얘는 잘 보세요. 두 개의 벡터의 덧셈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 벡터와 C 벡터의 합의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벡터가 아래 벡터와 같아요. 즉 우리는 우변에서 좌변이 성립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외적은 덧셈에 대해서 분배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성질도 증명하도록 하죠.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벡터의 외절 계산할 때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스칼라는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 있는 벡터에다 넣을 수도 있고 뒤에 있는 벡터에다 넣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 세 개의 연산이 다 똑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는 우변에서 좌변이 성립한다는 것을 역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하고 얘가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KA 벡터와 B 벡터의 외적 계산합니다. 이것은 외적 벡터의 연산을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으므로 행렬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시한다면, 자, 이제 앞에 있는 벡터의 성분이 먼저 오예요. 그래서 A 벡터에다 K배를 했으니까 각각의 구성원수에다가 K배를 합니다. KA1, KA2, KA3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벡터의 성분이 세 번째로 갑니다. B1, B2, B3가 됐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행렬식 갖고 있는 성질 중에 임의 한 행에 공통인 인수가 있으면 행렬식 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행에 공통인 인수 K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이 K를 행렬식 기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1, A2, A3, 여기는 B1, B2, B3와 같이 됩니다. 이것은 A와 B의 외적 벡터와 같잖아요. 그래서 A와 B의 외적 벡터를 하고 난 다음에 바깥에 K배랑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같은 논리로 두 번째는 그냥 A1, A2, A3, 세 번째는 KB1, KB2, KB3가 돼요. 근데 여기서 K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공통인수가 바깥으로 나가면 여전히 또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이 또 왼쪽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고 얘랑 같으니까 좌변끼리 같으니까 우변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모두 다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성질은 외적 벡터를 계산할 때 내적도 이런 성질이 있었어요. 벡터의 중간에 있는 스칼라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어서 5번을 증명하도록 하죠. A와 제로 벡터의 외적 벡터는 제로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A하고 제로 벡터의 외적 벡터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표시해 보면은 A 벡터의 성분은 A1, A2, A3, 제로 벡터의 성분은 0, 0, 0인데요. 행렬식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임의 한 행이 모두 0으로 되어 있으면 이 행렬식의 값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 본 결과 A와 B의 외적 벡터는 A하고 제로 벡터의 외적 벡터는 제로 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벡터의 외적은 하나의 또 다른 벡터예요. 스칼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제로 벡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한 행이 모두 0으로 되어 있으면 행렬식 값은 0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우리는 그러면 A 크로스 A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A 크로스 A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질 A 크로스 A도 제로 벡터가 된다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거 비슷한 성질입니다. 외적 벡터를 행렬식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면은 A 벡터 성분 A1, A2, A3 또 뒤에 있는 벡터도 똑같이 A 벡터죠. A1, A2, A3와 같이 됐습니다. 자, 두 행이 같은 형태네요. 두 행이 같으면 이 행렬식의 값은 제로예요. 자, 이 A 벡터 외적 벡터는 결과적으로 모든 성분이 다 제로로 주어지는 벡터이기 때문에 제로 벡터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끼리의 외적 벡터는 항상 제로 벡터가 되고요. 두 개의 벡터 중에 어느 한 벡터가 제로 벡터가 되면 그건 당연히 제로 벡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하고 좀 다르죠. 내적은 자기 자신끼리 내적은 크기의 제곱이 있지만 외적을 다룰 때는 자기 자신끼리 외적은 제로 벡터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